왜? 시작할게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5강의 3번입니다. 창의성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서 결합적 창의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창의성이라고 말하면은 새로운 특성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리 문제 풀어보셨고 미리 내용 보셨겠지만 이 지문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우리 그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셔야 되면 좋겠고 세 번째 단어를 보면은 appropriation이라는 단어 앞에 RE가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 appropriation이 뭔지 먼저 알고 갈게요.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표절이에요. 표절. 그래서 RE가 붙으면서 다시 표절하다 뭐 이런 느낌이 되면 재점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점유라는 것은 표절의 느낌으로 봐도 괜찮긴 한데요. 이 재점유라는 것은 뭐 기존의 이미지라든지 뭐 기존의 사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새롭게 전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reappropr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마주 이런 느낌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재점유라고 말하면 말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주요한 원동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힘이라고 해도 괜찮아. 무엇의 원동력?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혁신의 주요한 힘은 됐어요. 과학적인 혁신, 기술적인 혁신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 힘이었대요. 쉽게 말하면요. 과학적 혁신이라는 거는 이런 힘이거든요. 어떤 힘이냐? 능력의 힘인데 어떤 능력인가요? To reach out. 이게 뻗어나가다라고 안 돼 있고 아마 소통하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접근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reach out, 소통하다, 다가가다라는 것처럼요. 과학적, 기술적 혁신에 있어서 주요한 원동력은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증가된 능력, 어떤 능력?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exchange 할 수 있는 능력, 투부정사, 사뿐이 생략됐죠? 2번 투가 생략이 됐습니다. 소통하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생각들을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생각들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o borrow 계속해서 끌려 나와야 되겠지. 또 어떤 능력? 빌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차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nd 역시 강조 그리고 블렌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단 투부정사의 투가 다시 한번 생략이 된 건 맞아요.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가 빈칸 좋아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블렌드. 섞을 수 있는 능력. 섞다. 이 지문에서 조금 넣어보면 결합시키다. 그래서 컴바인이라든지 믹스 이런 친구로 한번 넣어봐도 괜찮고요. 빈칸 좋아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섞을 수 있는 능력. 무엇을?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고? 타인의 생각들을 섞을 수 있는 능력인데 무엇과? 우리의 것과. 이거는 또 our own ideas가 생략이 됐겠죠? 타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 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 후치형 용사. new something 아니죠? 무슨 thing? one, body로 끝날 때에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뭔가요? 결론 다 중요하긴 해. 다 중요한데 여기 부분만 일단 넣어볼게요.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결합시키는 것이 과학적 혁신, 기술적 혁신의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을 다음 문장에서 combinatory creativity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combine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combine, 결합시키다의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받아내려와요. 결합, 창의성은 됐어? 그래서 이게 주제문의 결합적 창의성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That nothing is genuinely unique네요. 동격에 되시겠고요. 무엇을 인정한다? 위치 전환은 안 좋아요. 안 돼. 그 무엇도 이러하지 않더라라는 인정이더라. 자, 부정어 떠 있죠? 조심. 그 무엇도 진정으로 독특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함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참신함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의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만드는 건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건 맞긴 하겠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독특하지 않다. 그 어떤 것도 특수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걸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내가 가진 생각으로만 만든 거면 창의적인 건 맞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을 합쳐버리게 되면 그 무엇도 진정으로 독특한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결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더 설명해요.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를 잘 따라오면 돼. 적어도 이러한 측면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합적 창의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측면에서 being constructed, 만들어진다는 것. 어떻게? 완전히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from scratch, 외우는 게 좋겠어요. 애초부터, 시작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은 아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말을 또 한번 돌려봐야 돼.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은 아니다. 왜? 결합적 창의력이 무엇이라고?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맨 처음에 등장한 건 아니지. 서로의 생각이 같이 겹쳤으니까. 됐죠? 이게 결합적 창의력입니다. 그러면 다시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결합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결합적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무엇을 인정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독특한 것은 없다. 왜?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독특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관점도 아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만들었으면 그건 독특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결합이 된 거니 이건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 여쭤볼까요?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나요? 혹시? 저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창의성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성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 그러한 관념은 뭔지 알겠지? 이 그러한 개념이라는 건 결합적 창의성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은 마주하게 됩니다. 뭘 마주해? considerable. 고려하는 아니지. 그건 considerate. 사려 깊은 단어 조심. 무엇을 마주합니까? 상당한 저항을 마주하게 돼요. 뭔 말인 줄 알겠죠? in 다음 블라블라블라 창의적인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들에서 보면 이러한 개념은
상당한 저항을 마주하게 되겠지. 왜? 나도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창의성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니까 엄청난 저항을 마주하게 돼. 왜? 일반적인 개념. 무엇인가 만드는 것은 시작하는 거잖아. 무엇과 함께? 빈 캔버스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잖아.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이 글의 개념이 아니죠. 더 노션이 뭐라고요? 아텐 노션이죠. 이건 무엇이다? 결합적 창의성과 관련된 생각이 되겠고, 여기 나오는 문장은 무엇이다? 일반적인 관념이 되겠지. 애초에 뭔가 만든다는 것은 빈 캔버스에서부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저항을 마주해 왔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는 반대 계열이 되겠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With a blank canvas가 뭘 의미해요? From scratch를 다시 한번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 반대를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하미추론으로 나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저항이라는 건 창의성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한 저항이었겠죠. 하지만 많은 증거는 존재합니다. exist 순수한 자동사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니까 is existed 이렇게 쓸 수가 없겠지 애초에. 그러나 많은 정보는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정보일까요? 뒤에서 봐볼까요? 도와주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어떤 걸 지지하죠? 이러한 환경, 생태계라고 하지 말고 무엇의 환경? 영향력과 영향력과 영감의 이러한 환경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즉 영향력과 영감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곧 창의성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영감이라는 거는 그렇죠? 창의성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much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는 야, 너네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 결합적 창의성도 있을 수 있어. 이건 창의성이라는 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야. 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결합적 창의성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증거가 있더라. 여기서의 환경은 창의성의 특징, 창의성의 정의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창의성의 환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이상하면 증거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했던 말은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창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NP라는 사람은 예술가야. 그런데 그 NP가 뭐 했냐면 촬영을 했어.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애니메이션화를 했지. 만화로 만들었다고요. 고대의 유물을 사진을 찍었고 고대 유물을 애니메이션화 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유물은 어디에 있는 건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건데 예술 박물관에 있는 고대의 유물을 사진을 찍었고 그 고대의 유물을 애니메이션화 했거든요. 왜요? 그녀의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떤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때부터 derivative 여기까지 동격의 대은 맞아요. 동격의 대은 맞는데 왜 빨간색으로 들어갔냐면 역시 결합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빈칸도 조심해 보시고 또 다른 함의추론도 조심해 보시고요. 자신의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의 유물의 사진을 찍었으며 애니메이션화 했습니다.
어떤 요점? 그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모든 창조, 모든 창작이라는 것은 파생된 것이다. 모든 창작이라는 건 파생된 것이다. 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대 유물의 어떤 사진을 찍고 애니메이션화했습니다. 자, 정리 한바탕. MP라는 사람은 무엇을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창작은 파생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요. 모든 창작은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새롭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고요. derive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derivative라고 읽긴 하는데 파생하다, 나오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은 파생된 거라는 건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끌어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겠죠. 두 번째, 이 문장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말해요. 에브리 단수. 모든 예술의 작품은, 에브리 단수. 모든 예술 작품은 그래서 무엇인 것이다? 파생된 작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보통 우리가 예술이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창의적인 거죠. 그렇죠? 예술이야말로 창의성이 띄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이라는 것 사실 파생된 작품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차르트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야말로 정말 창의성 있는 작곡가지. 그치? 그런데 모차르트가 혼자서 그런 멋진 작곡을 한 건 아닐 거야. 아마 모차르트에게 영감을 끼친 교사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모차르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야. 따라서 이 지문에 따르자면 모차르트의 창의성 역시 파생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합적 창의성. 됐죠? 두 번째 사례. 애니메이션으로 보자면 올리버 레릭이라는 사람은 examines, 조사하다라는 뜻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성찰하다라고 나와 있을걸요. 고찰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숙고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엇을 숙고해 봤나요? The reappropriation of images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각주 달려있는 단어니까 재점유라고 한번 느껴볼게요. 재점유를 성찰해 봅니다. 무엇에? 그림들의 재점유를 성찰해 봅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이라는 것에서 이미지들의 재점유를 성찰해 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모함으로 by looking at 조사해 봄으로 뭘 봤었지? 어떻게 디즈니가 리사이클 하는지 뭘 애니메이션을 디즈니가 어떻게 재사용하는지를 조사함으로 이미지의 재점유를 묵상해 봅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어떻게 재사용했는가? 그럼 생각해봐요. 디즈니 만화나 캐릭터를 보면 정말 창의성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디즈니가 굉장히 똑똑해서 정말 애초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재사용했대.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에서 쓰여진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생해서 만들어 온 거죠. 그렇죠? 그게 재점유라고요. 재점유? 다시 사용하는 건데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새로운 방식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R2를 빼게 되면 appropriation이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표절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R2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방식.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보기 전에 여기 나오는 OL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점유. 그림의 재점유를 고찰해 봤었다. 즉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묘사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재사용이에요. 그쵸? 그럼 이것도 정말 애초부터 처음부터 등장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사용한 거니까. 그쵸? 이해됐죠? 결합적 창의성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의 주어 문장이었죠? 야, 그러니까 창의성은 원래는 오리지널, 원래는 뭐야? 오픈소스 코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픈소스 코드가 뭐겠냐는 거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거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합된 것이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가 바로 5번이 되겠죠. 창의성은 생각을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뒤통수 맞았던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창의성과 관련된 지문은 그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지문에 따르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결합이 될 수 있겠고 파생이 될 수 있겠고 재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좌측에 있는 비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재점유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뭐 허지퍼지라는 단어 나오고 뭐 compilation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마 reproduction은 알 거예요. 뭐 재생산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imitation, 모방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copy, 복사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점유를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재생산. 마치 여기 나왔었던 리사이클처럼 봐도 되겠죠. 자, 니나 씨 한번 봐볼까요? 만화가십니다. 자, 지금 니나 펠리였었나요? 이분이 이런 만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근데 이건 무조건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런 만화를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왜? 이거 어디서 본따온 건데? 코드 유물에서 본따온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결합적 창의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 올리버 씨였나요? 재조미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즈니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 말 기억하십니까? 봐봐. 비슷하지 않니? 뭐 우측에 정글북인가요? 그 늑대를 껴안고 있는 모습, 개 2마리를 껴안고 있는 모습, 또 몽둥이로 누군가를 때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곰돌이 푸와 주인공이 나무를 건너는 모습 어때요?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다? 이게 결합적 창의성을 의미를 하더라. 애초부터 만들어진 것은 없더라. 왜? 모두 다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파생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창의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지문이었습니다. 창의성의 본질, 결합적 창의성입니다. 네 번째, 직관의 무의식적 작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금 겁먹을 건가요? 왜냐면 첫 번째 문장에 프루이드라는 유명한 아주 대철학자가 나오기도 하네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 시딩, 소용돌이치는, 야단법석인, 뭐 난리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프로이드 씨는 오래전에 디스팅기시드 했습니다. 프로이드 씨는 뭐 한 거예요? 구별했어요. 뭐와 뭐 사이를 구별했죠? Between A and B. 뭐와 뭐를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 즉 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사고 사이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프로이드 씨가 무의식적의 작용이라는 아주 엄청난 논문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별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해는 무엇에? 무의식적인 마음, 무의식적인 사고의 오늘날의 이해는 is not 아닙니다. 프로이드 씨의 소용돌이치는 정말로 야단법석인
무의식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With its repressed impulses and instincts. 그 프로이드 씨의 야단 법석인 무의식은 또 뭐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억압된 충동과 instinct, 본능, 억압된 본능이라든지, 억압된 충동이라든지 억압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야단 법석인 무의식은 아닙니다. 뭔 말이지? 오늘날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프로이드 씨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의식은 정말 난리 법석이야. 억압된 충동이야. 억압된 본능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뭐 instead라든지 뭐 however 이런 애가 들어갔으면 딱 느낌 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깊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오늘날과 과거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해요. 프로이드 씨는 뭐라고 했다고요? 무의식, 그거는 우리의 잠재적인 것이며 쉽게 알아차릴 수 없고 소용돌이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아니야. 오히려 더 차분하고 야단 법석 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더 깊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기억, 사고, 언어, 태도,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뭐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네. 기억, 생각, 언어, 태도, 의식들 이런 모든 것은 operate on 작용합니다. 어디에서 작용해요? 이러한 두 가지 경로들에서 작용합니다. 안 어려워? 두 가지 경로가 뭐겠어?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프로이드 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의식은 그 빙산으로 보자면 빙산이 이렇게 크겠죠.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은 그 빙산의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행동은 빙산의 밑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럴게요. 의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도적인 높은 길로 표현했고요. 무의식은 뭐라고 표현했죠? 자동적인 낮은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의식은 뭐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무의식은 뭐예요? 자동적인 거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가끔 그러잖아요. 분필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발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막으려고요. 그건 자동적인 사고예요. 그렇죠? 그건 무의식.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적고 있는 건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수업 역시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의식적, 무의식적에서 작용해요. 그리고 의식적이라는 거의 비유적인 표현은 의도적 높은 길이고 무의식적을 의미했었던 거는 자동적 낮은 길입니다. 이게 예시에서 나오게 될 거라서 뭐 여러분도 살펴보셨겠지만 예시에서 나오게 될 거라서 둘이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예시가 나올 건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onsider driving.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이네, 그치? 우리 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자, 누가 먼저 작용하는지 한번 봐볼까? 여러분의 뇌와
손은 알아요. 뭘 알죠?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압니다. 어디에서? 오른쪽 선.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른쪽 차선으로 어떻게 갈지 뇌와 손은 알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알겠어? 차가 오나 한번 보고 안 오네. 그럼 가도 될 것 같다면 손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겠죠.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쵸? But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like 뭐와 같다면? 대부분의 운전자와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의식이 작용하나 봐 이제. 그치?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것을 하는지는 의식적으로는 설명을 못 할 거래요. 이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지문을 전에 봤겠죠.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오른쪽 차선으로 가요, 저도요.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데 지금 차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각도를 한 뭐 25도쯤 기울인 다음에 지금 들어가면 되나? 아직 점선이니까.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쓱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치? 의식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볼까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올라갈 때 오른발로 걷고 오른발을 살짝 뛴 다음에 왼쪽 다리를 어느 정도만 올려야 돼? 너무 많이 오르면 계단을 2칸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올라가야 되겠지? 계단이 8개에서 끝날 거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왼쪽 발을 올릴 거고 혹시 그렇게 계단 올라가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지금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예시는 운전이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럼 누가 이제 개입한다는 거야? 이제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거겠지, 슬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 사뿐히 생략. 무엇을 말할까? They would turn right.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가세요? 라는 물음에 그냥 오른쪽으로 돌 건데요? 라고 말할 거고요. 나 이 느낌 넣었어, 지민아. 그냥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then 그러고 나서 straighten out. 쭉 가겠죠. 그렇죠? 계단 어떻게 올라가요? 한 발 한 발 올라가요. 필기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쭉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뭘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쭉 가는 것은 steer them off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통 우리가 steer라고만 하면 이게 그 운전대, 보통 우리가 한글말에 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미를 하긴 하지만 이 steer off라고 말하게 하면 벗어나게 하다, 이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됐지? them은 누구겠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네. 그치? them은 운전자들이겠지. 하지만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쭉 가는 것은 운전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Actually, 실제로 뭐 한 후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 너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reverse, 되돌려야 합니다. 무엇을? The steering wheel, 운전대를, 핸들입니다. 핸들을, 운전대를 되돌려야 합니다. 똑같이 어디로 되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중앙 차선의 왼쪽으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And only then return to the center position. 왼쪽으로 운전대를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return,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와? 중간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그림으로 같이 보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차선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오른쪽으로 돌고 쭉 가면 돼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도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나서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되돌리고 그렇게 해야만 중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고. 됐지?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 But no worries.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나왔어요? 이런 걸 지금 다 계산해야 되냐? 그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낮은 길을 이끄는 손이. 낮은 길? 네, 맞아요. 낮은 길 뭐였어요? 무의식이었네요. 그렇죠? 즉 낮은 길이 이끄는 손, 무의식적인 손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주 어린 애기가요. 뭐 3살 정도 됐는데 이모는 계단을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요? 라고 말하면 그냥 올라가 라고 말하겠지. 아, 오른발을 먼저 떼고 조금 있다가 왼발을 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면 두 칸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려요? 뭐 운전대를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중앙으로 쭉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어차피 우리의 무의식이 다 작용하니까요. 이걸 그림에 넣어볼까요? 자, 제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봐봐봐.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straighten out. 쭉 가라 그랬지? 그럼 봐봐.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면 어떻게 돼? 맞지? 쭉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steer them off. 그들이 차선에서 벗어나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표현 기억나요? 핸들을 왼쪽으로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왔으면 계속 가면 이렇게 갈 테니까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살짝 돌리게 되면 중앙으로 지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건 누가 개입하는 거야? 바로 우리의 무의식이 개입하는 거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억압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억압된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것도 아니야. 무의식도 다 차분하게 개입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5강의 4번 직관의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요거? 그 다음 내용적으로 신경 쓸 게 있네요. 게이트웨이 준비합니다. 6강입니다. 6강의 게이트웨이 산업화의 발달로 생겨난 시간, 노동, 자본의 변화 산업화의 발달로 생겨난 시간, 노동, 자본의 변화 무엇이 시작이 될 거냐면은 산업화의 발달이 먼저일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산업화의 발달로 공장이 대규모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럼 공장이 대규모로 돌아가게 되면 시간의 변화도 생기겠죠? 시간이 변하면서 노동도 변할까요? 당연히 노동도 변하겠죠? 자본도 변할까요? 당연히 돈의 개념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지문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좌측을 보게 되면 previously guided by harvest cycles라는 문장이 지금 나와요.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산업화 발달 이전은 어땠을까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1년에 뭐 일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겠죠. 겨울에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업화가 발달하고 나서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 변화했고요. 노동, 일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자본,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위젯, 제품,
보통 도구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선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 관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무엇의 도래는, 무엇의 출현은, 산업 시대의 도래는, 산업화의 발달, 결국에는, 그치? 산업 시대의 출현은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바꿔놨니? 주제문이었는데.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무엇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어디 사이? 시간, 노동, 자본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노동, 자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볼게요. Factories, 공장들은 만들 수 있었어요. Around the clock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뭐 여러분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24시간 내내 이렇게 나와 있죠. 가급적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시계 주변에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외워놓을게요. 공장들은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요. And 그리고 공장들은 계속해서 공장들은 could do so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의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거 그러면 프로듀스가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 처리한 거고요. 그쵸? 이 so가 의미하는 거는 around the clock이 되겠네요. 그치? 대동사 개념이 들어왔네요. could be 아니겠죠? 문장에서 받아주는 동사가 프로듀스입니다. 비동사 아니에요. 그쵸? 다시 공장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었어요. 봐봐봐. 말 겹쳐버렸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무엇과 함께? 더 빠른 속도와 양으로 더 빠른 속도와 더 엄청난 양으로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hen, ever before, 그전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거대한 양으로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변화 보이셨습니까?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가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뭐 산업화가 생기기 이전에는 글쎄 24시간 내내 돌아간다는 개념은 없었겠죠. machine, 그래 기계가 있다고 치자. that runs, 주격 관계대명사 12 hours a day. 여기서 run은 왠지 달리다라는 느낌이 아닐 거야. 그치? 기계가 달리는 건 아니잖아. 아마 이런 느낌이겠지. 뭐 가동되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작동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됐죠? 자, 시간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올게요. 가동되는 기계는 얼마나 주간대에 계속 묶여 있어야 위치 가능하겠죠?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 가동되는 기계는 만들어낼 겁니다.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야. 뭐보다? 이런 기계보다. 어떤 기계에 비교를 해주네. That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 That runs 가동되는 기계보다 오직 8시간, 하루에 8시간 동안만 가동되는 기계보다는 하루에 12시간 가동되는 기계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겠지. 당연한 말 아니에요? 기계 돌아가는 시간이 다르니까. 8시간 가동되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12시간 가동되는 기계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런 기계에 계속해서 주간대 that runs 24 hours는 어때요? 12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24 hours,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기계는 만들어내겠지. 뭘?
가장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야. of all. 그 어떠한 기계들보다, 어떠한 공장들인가요? 기계군요. 그 모든 기계들보다 all machines 이런 게 생략이 됐겠죠. 모든 기계들보다 뭐 위에 나온 그 이런 기계들보다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야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간의 변화가 조금 보였나요? 그 전까지는 뭐 많이 일을 안 했겠지만 산업화의 발달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시간의 변화.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나와야 되죠? 노동의 변화도 나와야 되겠죠? 시간의 변화는 뭐예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 As such, 따라서 우리 예전에 정시용 할 때 이런 친구들 많이 봤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공장들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아무래도 공장들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많이 일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장들에서 the workday, 일하는 날은 is divided, 쪼개지게 됩니다. 나뉘어집니다. 무엇으로? 8시간 shift, 교대 근무로 나눠지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24시간 가동하면 더 많은 제품 만들어내고 더 많이 돈 버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근무할 수 있냐고? 그건 없어. 대신에 8시간씩 쪼개서 8324가 되겠죠? 8시간씩 쪼개서 일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겠죠? 콤마 쏘댓, 그래서란 뜻이 되겠지. 생략이 되겠고요. 나중에 저기 어디죠? 그 어법 파트에서요. 이 뒤통수 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자고. 콤마 쏘, 그래서 there will always be people on hand. 언제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겠죠. people이 주어가 되면서 on hand, 표현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은 on hand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용 가능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딱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vailable. 이 친구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표현이 조금 그래요. 이용 가능한 사람들. 뭔가 말이 조금 사람을 이용한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이 지문에 넣어볼까요? 이 지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장에서 이용 가능한 사람들, 공장에서 이용 가능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좀 돌리자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keep the widget machines humming. 이거 지난번 신경추론 2번 지문. 그렇죠? 뭐 이끼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었었죠. 여기서든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다. 그러니까는 기계가 웅웅웅웅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를 의미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뭔 말이야? 기계 작동이에요. 그렇죠? 기계 작동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겠죠. 맞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리려면은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8시간 근무로 근무일이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노동의 변화가 보이셨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지만 첫 번째 산업화의 발달로 시간이 변화했고 뭐 시간의 개념이겠지. 일하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 자체도 바뀌게 되었으며 자본이라는 것도 슬슬 나와야 될 거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나오겠네요. 산업화는 끌어올렸습니다. 무엇을? 잠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렸죠. 무엇에? of every 역시 단수. 모든 하나하나의 일하는 시간에 잠재적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 근무 시간의 가치. 근무 시간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근무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잠재적 가치는 뭐겠어? 임금이 더 많아지지 않겠니? 그치? 돈을 더 많이 받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2시간만 근무하랍니다. 그럼 2시간 비용을 주면 돼.
근데 저는 8시간 근무할게요. 8시간 근무 비용을 주겠죠. 그 일하는 하나하나의 시간의 잠재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제 뭐 나와? 자본. 됐어요? 그 값어치, 그런 자본의 변화 나올 거예요. 해볼게요. The more hours, 더비더비지?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and 더 플러스 비교급.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이 명사와 같이 나오네요. 그쵸? The more hours, the more we get, the more money.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 명사예요. 그치? 어디에 있었을까? 이 work의 뒤에 있었을 거고 produce의 뒤에 있었을 거고 made 뒤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비더비는 점층 비교라고 얘기를 해서 점점 이거 뒤에 걸 강조할 거고 역시 and 뒤에 게 강조가 되겠죠. 확실히 계속 느낌 잡아볼게요. 하나하나 일하는 잠재적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너가 일할수록 더 많은 제품을 너가 생산했겠고 맞지? 24시간 돌아가면 더 많은 양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너가 벌었을 거야. 만들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보통 make money라고 말하면 돈을 벌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만들었다. 뭐 위조 지폐 찍니까? 아 그거 아니고요.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변화. And thus 따라서 임금이 돈 임금은 어떻게 되었어? tied to 되었다. 맞아. 묶여 있었다. 뭔 말이야? connected to. 연결되어 있었다. 뭔 말이야? related to. 관련되어 있었다. 소재 잡았지? 어떤 느낌인 줄 알았죠? 따라서 급여, 돈, 임금은 뭐와 관련이 있었다? 노력과 생산에 관련이 있었다. 이 노력은 뭘까요? 일하는 시간의 노력, 그쵸? 그럼 노력,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산도 많아지는 거니까 임금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 됐죠? 노동의 변화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labor. 사실 이 노동이라는 건 previously 잠깐 안녕. labor는 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 가로를 잠깐 가려볼게요. 따라서 노동은 뭐가 되었을까요? 시계 중심적인이 되었습니다. 시계 중심적. 말을 한 번 더 돌려볼까? 시간. 됐지? 시간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게 시간 중심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럼 가로를 넣어볼게요. 노동. 예전에는 뭘 말하는지 알겠어? 산업화 예전엔 산업화 그 전에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무엇에 의해서 유도된 건데 말이 좀 이상하지? 생겨난 것.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노동. 원래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지? 수학의 주기에 의해서 예전에 생겨났던 노동은 수학주. 그러면 9월부터 11월? 이런 식으로, 그쵸? 꼴랑 2달밖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네요. 이렇게 수학의 주기에서 만들어졌던 이 노동, 이제 시간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혹은 시계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3월이면은, 이제 씨는 다 뿌려놨고, 오늘은 그냥 누워있지 옛날엔 그랬겠지만 아침 8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노동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and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and 그러면서 사회는 시작했습니다. to reorganize around 재조직하다, 재편성하다 이런 뜻이겠죠. start는 to 부정사 okay, ing okay. 그래서 started reorganizing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회는 뭐 하는 것을 시작했을까요? 재조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아, 이거 편의상 이렇게 끊어야 되겠다. 요렇게 끊어야 보기 좋겠네. 재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생산과 관련된 새로운 원칙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재조직되었다. 사회가 어떻게 됐다? 재편성되었다. 한 번 더 돌리면 사회가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생산성의 새로운 원칙들을 중심으로 사회는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궁금하네요. 생산성의 새로운 원칙을 중심으로라고 얘기했었을 때 생산성의 새로운 원칙은 무엇이었겠냐는 거죠. 아마 더비더비 덩어리 아닐까요? 생산성과 관련된 새로운 원칙, 일하는 시간이 기니 많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거고 많이 돈을 벌 거야. 이런 걸 중심으로 사회가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수학 주기에 의해서 노동이 중심이 되었겠지만 산업화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확실히 사회가 재편성된 것 느껴지셨을 겁니다. 게이트웨이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게이트웨이의 정답 바로 보이네요. 1번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산업화에 의해서 생겨난 일하는 시간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1번이 보이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실전 문제였으면 첫 번째 문장에서 느낌을 확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었겠지만 좌측의 네 번째죠. 포텐셜, 잠재적인 이란 뜻, 가능성 있는 이 의미가 있어서 포텐셜 자체가 가능성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더라. 네, 기억하시겠고요. 그리고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이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외워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6강의 게이트웨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